네, 안녕하십니까. 로얄법무법인의 시정필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에 관련한 대책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매물 유도를 위해서 내년 종부세 과세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종부세의 이 납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양도소득세는 그 기준일이 양도를 한 날이에요. 양도가 된 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들어와야 이제 과세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양도일을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 양도일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한 이후에 양도한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입법이 아니어가지고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매물 유도를 위해서 내년 종부세 부과일까지 시행유예하겠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내년에 종부세 부과일이 6월 1일이니까 그 기준일이 그 6월 1일까지는 양도소득세의 이 개편안을 적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유예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세금이죠. 세금이니까 그 법령의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고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니까 입법안이 올라가고 이제 의결을 하고 공표하고 이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요 양도소득세에 실제 시장에 적용되는 거는 요 유예에 따라서 법령안이 좀 유예 기간을 둘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단기 양도 차익을 환수하는 건데요. 2년 미만의 이제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70으로 인상하고 기본세율도 60으로 인상하겠다라는 거고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해서 기본세율의 10%, 20% 돼 있던 거를 20에서 30%로 인상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법령을 조금 보면요. 소득세법에 보면은 양도에 대해서 정의하고, 그 다음에 양도에 대해서 비과세되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데, 주로 요 항목을 주택의 부동산에서는 많이 보죠.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가주택은 제외하고 1세대에 이제 1주택이 보유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나 대체 취득하거나 이런 것들은 비과세로 되게 돼요. 요건을 좀 보면 1세대 1주택이어야 돼요. 요건이 1세대 1주택이고 일정한 기간 보유 기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주 기간도 있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요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가격, 그 다음에 거주 요건, 보유 기간, 이런 거에 따라서 비과세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가격이 오르거나 아니면은 2주택자 것이거나 아니면은 거주 안 하시면 보통은 거주하지 않거나 보유기간이 짧으면 적용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소득의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 제외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한 금액에서 찬출하게 되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그 보유기간을 늘렸어요. 3년 이상이어야 되고 1세대 1주택이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기초해가지고 이렇게 공제율을 산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거주요건 기간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단기 차익 2년 미만 보유주택은 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율을 보면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의 표준에 다음 세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주택하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제외하고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원래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100분의 40을 적용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40%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계속 보시면 이 항이 이제 100분의 40이었잖아요. 여기 3호에 가시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은 100분의 5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00분의 4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보셨듯이 1년 미만은 50이잖아요. 50이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그 다음에 입주권은 40 이렇게 되어 있었죠. 요게 이제 그 밑으로는 기본세율이고, 그렇게 되어 있던 거를 12, 16 대책에서는 50, 40 이렇게 나눠놨고 개선안은 70, 60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 거냐? 1년 미만의 경우에 분양권도 70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 규정은 어떻게 바뀌냐? 1년 미만은 70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분양권의 경우에도 역시 70. 그 다음에 여기는 40이었는데 2호를 60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요 두 개의 규정이 아마 바뀔 거예요. 이건 또 소득세법이기 때문에 법률 개정안이 올라올 텐데 요 부분이 바뀔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보유하지 않는 단기에 있는 이런 것들은 양도소득세를 과하게 아주 크게 물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다음은 취득세 조금 볼게요. 취득세를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세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죠. 취득세가요, 지방세 중에 좀 큰 부분을 좀 차지해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1%에서 3% 이렇게 됐다 그랬죠. 네, 이번 대책을 보면 다주택자나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로 인상할 건데 주택가액에 따라서 1에서 3% 이렇게 돼 있죠. 법인도 1에서 3%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해서 2주택 이상은 8%로 바꾸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에서 3%가 되어 있던 부분을 새로 신설해서 개인의 2주택의 경우에는 8%, 그 다음에 법인이나 4주택 이상 이런 경우에는 12% 이렇게 바꾸겠죠. 지방세법을 바꿔가지고 취득세 규정을 조금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법령의 규정에 대한 내용이니까 아마 개정안이 올라올 것 같고 그 개정안이 통과돼야 아마 적용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가 이제 8%에서 12%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취득 당시에 이제 지출하는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폭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나 법인 등에 대해서 수요를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재산세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문제였냐면, 그러니까 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탁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담보 신탁도 있고, 뭐 관리 처분 신탁도 있고, 처분 신탁도 있고, 관리 신탁도 있고 있는데, 신탁은 특성상 소유자가 바뀌어요. 등기부상으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납세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납세자를 지금까지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수탁사, 그러니까 신탁사가 가지고 있던 것을 원소유자인 위탁자로 변경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납세 의무자가 신탁사가 되는 게 아니라 위탁자가 된다. 이렇게 변경된다고 보면 되고, 이것도 법률을 개정해야 돼요. 왜냐면 납세자에 대한 내용이라서 그 부분은 개선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얄 법무법인의 최종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